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09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3% 가깝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729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에 나섰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29% 상승하면서 2098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2100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2,000원대 횡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67% 하락하면서 74,000원대 현재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는 상승세,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5% 넘는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미국의 한국자동차 관세 부과가 연기되면서 자동차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은 보합권 19만 6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LG화학이 어제 3%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죠. LG화학의 경우에는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볼보 자동차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1.62% 넘게 상승하면서 34만 6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신한지주가 올라왔고 포스코 8위권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분식회계 관련해서 20에서 승소를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352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오늘도 10위권 예상되고 있고 31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생활건강 11위권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133만 9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잘 갑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21만 9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 0.4% 강보합권, KB금융도 오늘 잘 갑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4만 7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어제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99,9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730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잘 갑니다. 어제 이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증권사들은 유통과정 개선으로 매출이 정상화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7만 3천 원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어제 2%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또다시 2% 가깝게 추가 상승하면서 6만 9,9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7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CJ E&M이 어제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죠. CJ E&M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921억 원가량으로 전년 대비해서 66%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세 이어나가고요. 19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젠의 경우에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영업 손실이 156억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0.7% 하락하면서 5만 5,6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어제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2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24만 1,8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어제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씩 차익 실현 매물들 조금씩 나오고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53,1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다시 6위권까지 올라오고 메디톡스가 7위권까지 다시 빠졌습니다. HLB 어제는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HLB 경우에는 HLB 생명과학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 비용을 조달할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77,8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18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18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 4%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83,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계열들이 대부분 잘 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2% 추가 상승합니다. 55,6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백산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연간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이 꾸준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넘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최신물산 인수를 통한 의류 부분의 수직 계열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그러니까 나이키와 아디다스 내에서 수주가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MS가 동사에서는 60% 정도 유지가 됐지만 최근 들어서 나이키와 아디다스 내에서는 80%까지 MS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발용 합성피혁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 기여가 올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장 정상 가동에 따른 고정비 감소로 영업이익이 약 70억 정도의 개선 요인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큰 폭의 수익성 개선도 올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실적 요인은 말씀드렸던 글로벌 신발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상당히 판매량이 호조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당사가 MS가 올라갔다는 점에 있고요. 최신물산 인수에 따른 외형 성장이 뒤따르면서 작년에 좀 힘들었던 최신물산도 올해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신물산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 상승되고 있고 수요 개선 때문에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글로벌 대규모 고객 사양, 신규 수주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 성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 성장 그림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그림에서는 최근에 주가 강세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PER이 7배 정도 구간입니다. 현 주가 수준은 의류 OEM사 평균 15배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에 따라서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약 9,500원 정도 수준의 눌림목 매수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선절가는 9,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10일에 주셨던 카카오는 3.5%, 5월 9일에 주셨던 제주항공은 0.67%, 5월 2일에 주셨던 대림산업은 6.25%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반정미 소장의 조광 ILI 10.43%, 7위와 6위에는 최랑철 팀장의 민스와 인선 ENT 10.68%와 11.17%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5위는 반정미 소장의 우정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1.26%, 4위는 신익섭 소장의 에코마케팅 12.27%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신익섭 소장의 백산 13.94%, 2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EDGC 14.11%, 1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솔리드 38.48%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5월 2일에 주셨던 대림산업 현재 수익률 6%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뭐 8일 연속으로 좀 22만 주 이상의 좀 순매수를 좀 하고 있죠. 뭐 지난해 수주 물량 축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사의 수익성이 이제 석유화학 등의 어떤 자회사들의 영업 실적에 힘입어서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지주사의 어떤 자금 지원 여력도 풍부해지면서 향후 신용 등급의 상향에도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뭐 본업인 주택 건설 사업도 회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제가 드렸던 11만 8천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5월 16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좀 눌렸던 글로벌 증시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58%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고 이 상해 종합 지수도 2%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의 이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어제 작용을 좀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흐름 좋지 않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지만요. 현대차가 오늘 잘 갑니다. 3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5%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4,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1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는데 단숨에 13만 4,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가 연기되면서 자동차주가 오늘 대부분 좀 잘 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4위권까지 빠졌고 강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잘 갑니다. 0.7% 이상 상승하면서 19만 7,500원에 거래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개별적으로 좀 호재가 있는 종목들 좀 잘 갑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세가 나왔는데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볼보 자동차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로 최종 선정이 되면서 오늘 추가 상승합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3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2위에서 단숨에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현대차 오늘 같이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4% 넘게 상승하면서 2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1% 가깝게 빠지고 이와 함께 포스코가 좀 10위권까지 내려왔고요. 이와 함께 있었던 종목들이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2094선, 코스닥도 강보합권, 그래도 730선까지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75% 상승하면서 69,8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7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CJEN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대 강세 19만 6,9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라젠 어제도 이 적자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지만 오늘 조금씩 회복합니다. 0.7% 상승하면서 5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어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포스코케미칼 조금씩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1%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5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약법권 그리고 메디톡스 여전히 7위권에 있습니다. 0.17% 상승하면서 51만 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8위와 9위가 현재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이 8위권까지 올라왔고요. 펄어비스가 9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2% 상승하면서 8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저가 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됐고 펄어비스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1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채기 위원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종목 좀 추천 좀 해주시죠. 소개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서. 네. 좀 아쉬우신가요? 네. 그럼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오늘 아침 제가 처음 인사드리게 된 하채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나와가지고 인사드렸는데 이제 그 목요일 아침을 책임지는 네. 전문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가지 종목 좀 추천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종목은 팅크웨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나비라는 내비게이션이죠. 그다음에 블랙박스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과거에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내비게이션 시장이 향상이 될 때 그때 뭐 상당히 수혜를 받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블랙박스가 이제는 자율주행 쪽으로 같이 연관이 돼서 이제 4차 산업과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다라는 게 좀 말씀드리겠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LBS죠.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하고도 또 연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14일이었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이 한 약 475억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2.8% 좀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도 4차 산업에서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등 계속해서 지원 정책이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좀 법적으로 지금 규제가 지금 풀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좀 최근에 좀 시장이 나빴는데도 크게 좀 종목이 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밑에서 좀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는 게 좀 하나의 좀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좀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에 있으면서 어떤 재무구조가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실적이 나온 종목들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종목들이 급등은 하진 않지만은 꾸준하게 추세를 좀 우상향하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팅크웨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계기 좀 설치하는 회사로서 5G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그 복사 플래시 사용 방지 기능 엔진 제어 장치를 좀 특허를 좀 취득했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에서도 5G에 대한 세계 시장을 좀 상용화시키면서 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기주의죠. 구축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가입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LG 쪽에서의 미국의 5G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죠. 또 중국 쪽에서도 5G 상용화에 대한 시범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으로 해서 수출이 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개기라든가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좀 볼 것이다. 일단은 미국이라든가 중국, 인도 등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수가 좀 많은 국가들에게 좀 수출이 이루어지면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 한번 좀 보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좀 오늘은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순이익이 좀 흑자로 좀 전환이 되는, 그래서 62억이 나왔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좀 과거에 좀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2019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도 좀 꾸준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목표가는 9,0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7,1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세 번째는 이글루 시큐리티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안주로서의 좀 메리트가 있다. 우리가 사물 인터넷, 5G, 그 다음에 자율주행 등 이런 정보가 계속해서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겠죠. 과거에 작년에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보안 쪽의 이야기에서 좀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보안이라는 건 또 자기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안 쪽에서도 이제 해커도 이제 블랙 해커가 있고 화이트 해커가 있는데, 화이트 해커 같은 건 이제 방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연관이 되겠다는 거고, 워낙 지금 회사가 상당히 좀 좋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라든가 애교통상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금융권 대기업들을 이제 주요 거래처를 갖고 있고, 최근에는 작년에죠. 대구의 그 AI 기반에서 지능형 보안 관제 체계를 좀 구축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주에 보면은 S1이 지금 지분을 한 11%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메리트가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것도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 봤을 때 크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수급을 좀 보면은 개인들이 살짝 좀 들어왔다가 이번 시장이 좋지가 않으니까 빠져나가는 흐름인데, 네. 외국인 쪽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매수세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가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핀테크라든가 사물인터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은
보안주로서의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는 것도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5,7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4,59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팅크웨어는 가격 전략을 말씀 못 드렸어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세요. 네. 팅크웨어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900원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팅크웨어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관련해서 수출 증가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나왔는데요. 가격적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900원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G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시스템을 관련해서 이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본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권이나 대기업 파견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당기 순이익이라든지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3%, 24% 정도 좀 감소를 하였습니다. 매출액은 한 1% 정도 증가한 4조 5천억 원대를 좀 기록을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보험증권 쪽에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자동차 보험 손해율의 상승이라든지 어떤 장기 신계약 성장에 의한 사업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위권 회사보다 높은 비손실 우량 담보 덕으로 이제 동사의 손해율은 좀 그나마 좀 덜 올랐지만 아무래도 업계 전반에 좀 실손보험이 오른 탓에 아무래도 이익의 감소를 좀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부진 원인에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손해보험 업계의 좀 불안 요인은 아무래도 첫 번째로 의료비 풍선 효과에 따른 장기 위험 손해율이 상승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계약 경쟁에 따른 사업 비용 부담 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동사가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라는 컨퍼런스 콜에서도 밝혔지만 비실손 담보 비중이 좀 크고 어떤 신계약의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연간 손해율을 좀 1분기보다 낮출 계획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해율의 어떤 컨트롤을 좀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즉 이제 전속 채널 위주의 어떤 영업을 시행을 하여서 타사 대비에 좀 사업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작년에 보험 보유료 보유 보험료 기준 사망 담보와 어떤 재물 담보 합산 비중이 32% 정도로 지금 타사 평균 22%보다 한 10% 정도 이상의 담보 구성비 차이를 좀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도 좀 어떻게 보면 유지하겠다라는 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수수료 규제에서도 상당히 좀 동사 같은 경우는 자유롭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내년부터 월납보험료를 1,200%까지 이제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업계 전반적으로 세계약 경쟁 및 아무튼 사업비 부담에 대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동사는 어느 정도 좀 선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가 올해 좀 예상 순이익은 9,562억 정도로 좀 잡고 있는데 비록 전년 대비 순이익이 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업계 평균보다는 합산 비율이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여 좀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어떤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익 부분에서는 좀 강화될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당 수익률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당 배당 수익률은 3.9%로 보험업계 상위권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배당 성향을 50% 이제 상향한다는 이제 공시를 하였죠. 그래서 2020년 내년에는 차보험 손익 개선이라든지 배당 성향 상향과 맞물려서 역대 최대 배당액이 좀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보험 업계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합산 비율 손해율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창출력이 아무래도 타사에 비해 좀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높은 배당 수익률을 좀 고려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 다양한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30만 원, 손절가를 25만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이제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지금 사업부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제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화장품이 한 57%, 그다음에 생활용품이 21%, 그다음에 음료가 20%로 전사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활용품과 음료가 어떻게 보면 실적 저변에 안정적으로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생활용품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국내 초저가 시장 경쟁의 심화로 인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좀 대대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체질 효과가 좀 올 1분기부터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음료 사업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지금 평창 동계 올림픽의 어떤 효과를 높은 기저에도 좀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보임과 동시에 어떤 음료 가격 인상의 효과까지 좀 보면서 수익성이 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생활용품 음료의 어떤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사드 같은 어떤 대외적인 악재 리스크에 좀 민감한 화학품의 어떤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는 어떤 전략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를 토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탄탄한 기초 체력을 좀 마련을 하였고요. 이제 여기에 지금 올해 이제 럭셔리 화장품 시장이 좀 지속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1분기부터 어떻게 보면 호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실적에서 보면 매출이 1조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3,200억대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3% 정도씩 각각 성장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익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화장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은 1분기에만 이제 매출이 1조 1,300억 정도를 올리면서 상당히 작년보다 20% 이상 가까이 좀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해외 비중이 33% 전년 대비해서 뭐 39% 정도 급등을 하면서 예상치를 훌쩍 넘는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이제 중국 현지에서 화장품 매출이 전년보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사의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죠. 후의 어떤 중국 현지 1분기 말 기준 매장 수가 206개로 올해 10개 이상이 더 이상 추가로 좀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차기 성장 동력으로 어떤 럭셔리 브랜드의 어떤 수미라든지 오희 등이 어떤 중국 진출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고가 소비층의 확대에 따라서 럭셔리 포트폴리오를 구성으로 해서 아무래도 올해도 좀 꾸준하게 좀 두 자릿수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북미 화장품의 어떤 판매 회사의 어떤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어떤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및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 어떤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이제 4월 25일에 지금 북미 지역의 사업 강화를 위해서 이제 뉴 아이본이라는 지분을 100% 인수를 하였습니다. 1,450억에 인수를 하였는데요. 이 뉴 아이본 같은 경우는 에이본의 어떤 브랜드 방문 판매 법인으로서 매출액이 작년 기준 한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를 통해 동사가 북미 사업의 어떤 경쟁력을 좀 강화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R&D 기술이라든지 마케팅 기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섞어서 이제 좀 아시아 시장을 벗어나 미국이라든지 유럽 어떤 글로벌 어떤 브랜드로서의 어떤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로 인해서 좀 탄탄하게 기초 체력이 좀 마련이 되었고요. 또 럭셔리 화장품의 어떤 성장으로 인해서 올해도 화장품 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뷰티 퍼스널 회사가 되기 위해서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이제 어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확대를 마련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45만 원, 그리고 선결가를 117만 2천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필라코리아입니다.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내외에서 좀 두루두루 좀 성과를 올리면서 1분기에 좀 두 자리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은 8,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15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3%, 36.4% 정도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상당히 좀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법인만 별도로 봤을 때는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242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91% 정도 지금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성장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소싱 센터의 어떤 신발 샘플을 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등 전반적으로 좀 체질을 좀 개선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좀 매출에 좀 녹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어글리 슈즈라든지 코트와 뭐 슬리퍼 등 신발 카테고리가 이제 100족이 넘게 판매가 되면 100만 종 넘게 좀 판매가 되면서 아무래도 히트 상품을 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중국 시장에도 상당히 어필이 되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중국 현지 업체인 이제 안타 스포츠와의 합작법인
프로스펙트를 이제 세워서 여기에 이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좀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지금 매출에도 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어떤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는 중인데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홀세일 판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신발 카테고리 컬러죠. 이제 뭐 ABC 마트에서 2017년 어떤 리뉴얼 이후에 2018년 작년 판매 순위 4위에 올라설 정도로 상당한 저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1분기에도 어떤 수익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스포츠화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 확대를 기반으로 어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주 지역에 아무래도 신발 카테고리 컬러인 뭐 풋러커라든지 어떤 챔스 등의 어떤 유통망 확대에도 좀 여러 가지 힘을 쏟으면서 글로벌 브랜드의 좀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매출에 좀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미국에서 지난해 이제 신발 전문 매체 푸더컷 뉴스가 선정한 올해의 신발에 이제 디스럽터 2가 좀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뭐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제 어글리 슈즈 트렌드가 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동사에게도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에서 이제 트리플 5로 시작된 어글리 슈즈의 어떤 인기가 올해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글리 슈즈의 유행은 사실 이제 글로벌 트렌드 어떤 자리를 좀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 트렌드와 맞물려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선점을 위해서 2017년 7월 디스럽터 2를 이제 출시를 이유를 했고 작년 11월에 이제 뭐 XT97을 출시하는데 어떤 이 트렌드에 맞게끔 꾸준하게 상품을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레트로 열풍에 의해서 새롭게 떠오른 뉴트로 이제 뭐 새로운 복고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1020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주 고객층 어떤 3040 어떤 소비자까지도 좀 겨냥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좀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어떤 가치가 상승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글로벌 티어 이제 매출과 시장 점유율에는 어느 정도 좀 괴리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성장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브랜드 상승에 따라서 채널 믹스 개선이라든지 ASP 상승도 기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외 신발 카테고리 컬러 입점 확대라든지 주력 제품의 어글리 슈즈의 인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점도 어떤 동사의 어떤 상승 모멘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9만 원, 손절가를 7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러코리아 같은 경우는 근데 현재 오늘 좀 호실적 때문에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6%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높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상승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좀 더 부양될 것이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기아차입니다. 미국이 한국차 관세 표적에서부터 제외가 되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좀 다들 잘 갑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대라든가 기아차 관련된 자동차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10월이라든가 11월을 좀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이 좀 끝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 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최장 뭐 6개월 정도 연기할 수 있다는 그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이 좀 나와가지고 네. 좀 시가를 높게 잡았지만 좀 장중 계속해서 시가 대비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현대 기아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성장주로서 좀 가치를 좀 봐야겠다라는 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내연 기관들의 자동차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제품 수명 주기가 왔기 때문에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그 다음에 정부라든가 세계 시장 쪽에서 에너지
에너지 쪽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게 나오는데 일단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서 악재가 오히려 지난해 악재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기적인 좀 메리트가 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94.3%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 약 한 5,940억 정도가 좀 나왔고 매출액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네. 0.9% 좀 감소해가지고 약 한 12조 정도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190.6% 좀 증가를 했던 부분인데 약 한 7,500억 정도 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지난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좋지 않았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기 순이익이 뭐 적자가 났다고 했는데 그런 적자 이런 것들을 다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실적이 좀 다시 또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어젠가요 기사가 떴죠.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지능형 그 공기청정기를 좀 생산을 해서 차량에 좀 부착하는 그런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대라든가 기아차 이런 목들이 계속해서 시대에 맞춰서 좀 어떤 개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 연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입니다. 오늘도 갑니다. 5G 관련해서 수혜가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윤여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30% 이상 좀 급등을 하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5G 관련주 가운데 좀 가장 좀 수혜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1% 좀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해서 97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분기 실적 최대 실적을 좀 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통신사에서 5G 통신 부품 실적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고 좀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여기서 성장 모멘텀이 존재를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5G 망이 지금 어느 정도 상용화 됐지만 통질 품질 이슈가 좀 제기되면서 통신 3사의 어떤 투자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어떤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좀 글로벌 5G 어떤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시작될 전망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동사에게는 좀 더 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언제쯤 하면 될까요? 현재는 좀 지금은 좀 많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네, 좀 그렇죠. 따라가기 좀 추격 매수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네.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봐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조금은 좀 관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변동성이 큽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세였는데 현재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인데요. 1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채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온라인 매장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장의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마트 같은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같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아마존이 온라인 그 매장이 상당히 좀 성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해외 직구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그런 경쟁 쪽에서 좀 심화가 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새벽 배송 같은 경우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그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타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지 그 수급에서 봐도 좀 최근에 개인들은 좀 들어오는데 외국인과 기관 쪽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 수급 쪽에서 상당히 좀 좋지가 않고 거기에 또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1.7% 좀 감소를 했고 11.7% 증가했는 약 4조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51.6%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한 743억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2분기 연속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좀 워닝 쇼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서 좀 그걸 미리 알았는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개인들만 좀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마트 쪽은 계속해서 기술적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점은 계속해서 깨가고 있는 부분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마트 같은 종목은 단기적인 하락에 의해서 리바운드는 나오겠지만은 크게 좀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조선입니다. 이거래 연속 현재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윤여민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뭐 전년 대비 80.9% 정도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제 20% 정도 감소한 이제 78억 원을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사실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별로 좋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한 15% 이상의 어떤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트상 보게 되면 이제 단기나 중기 이평선이 좀 정배열이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최근 60일 매물대를 좀 돌파를 했고 최근 뭐 5일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매수량이 좀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냥 어떻게 보면 지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4월 29일에 백산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4% 가깝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그 어떤 선수로 따지면은 올림픽이면 올림픽 신기록 혹은 세계 신기록 또 뭐 그 아시안 게임이면 아시안 게임 신기록을 세운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록을 모두 다 경신한 선수다. 근데 그 선수에게 어떤 기대를 하죠, 우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그 1등을 해서 그 아시안 게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그 신기록을 세우는 거를 기대를 하고, 왜냐면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확률이 높잖아요. 물론 갑자기 어쩌다가 그 신인이 갑자기 탄생해가지고 단 한 번에 출전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말도 안 되는 확률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차차 다져온 신기록을 세웠던 그 이상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확률을 더 높게 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간 종목, 역사적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옛날에 한참 전에 신기록을 세운 애인데 그냥 옛날의 기억만으로 그 신기록을 다시 세울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미 굴러 떨어지는 애는. 그냥 오히려 52주 신고가라던가 역사상 신고가 종목을 쫓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백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세계 신기록 뭐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 역사적인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신기록을 세울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간 종목이라던가 52주 신고가를 간 종목을 잡는 게 다음 1년에 52주 신고가를 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52주 신저가를 가서 폭을 봤을 때 많이 떨어졌죠. 52주라는 거는 1년 거래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1년 중에 최저가를 의미해요. 그러면 1년 중에 최저가니까 그냥 막연한 생각에 1년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니까 싸겠네? 이거는 흐름을 무시한 얘기예요. 왜냐면 1년 내내 급락을 해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산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는 애를 잡아서 정신 차려서 산 정상으로 다시 끌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추격 매수하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오히려 역사적 신저가는 추격 매도를 해야 된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역사적 신고가를 간 게 많이 올라서 두렵다기보다는 따라가서 추격 매수를 해서 신고가를 간 애 등에 타가지고 나도 신고가를 간 애의 어떤 그 가치, 그 힘을 빌어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해도 두렵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하다. 올라가서 마음이 더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만약에 보고 되게 가팔라서 두렵다? 아닙니다. 가팔라서 두려우면은 내려가고 있는 거를 반대로 보세요. 가파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두려운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두려운지. 당연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게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백산의 등에 올라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정보 보고 있으신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BMW 아우디 본사의 영상 저장 장치라던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순정 제품을 직접 공급을 한 이력이 있고요. 정부가 내년에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레벨 3는 자율주행 레벨 4의 바로 아래 단계인데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이나 장애물 회피,
진행을 스스로 하고요. 긴급 상황이 발생될 때만 운전자가 이제 개입을 하는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의 바로 전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익히 무슨 사고가 나거나 뭐 핸드폰을 하다 주행 중 사고가 나거나 전방 주시 의무를 안 했다 이런 거 과태료 물거나 이런 일들 자율주행 생기면 전부 다 없어질 일들이고요. 자율주행 생기는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차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내연기관, 수소차나 전기차 어떤 연료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을 했잖아요. 수소차, 전기차. 이제는 자율주행차 테마가 올라갈 시기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가져왔고요. 손절가 6,000원, 목표가 8,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의 하락세 2086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5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8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개인이 1,4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어제와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요. 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이 큰 폭으로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기관은 600억 원 넘게 팔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삼성전자가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42,200원대 거래되고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현대차는 5% 상승세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13만 원 선도 깨지고 12만 9천 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2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흐름 비슷합니다. LG화학 현재 강보합권 0.4% 상승세 나오고요. 7위권까지 현대모비스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10위권까지 빠지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여전히 상승세 흘러가고 있고 1%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의 경우에는 10위권에 있다가 9위권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원 선 이탈을 했고요. 23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약보합권 72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731포인트까지 올랐다가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현재 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726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수급 코스피 비슷합니다. 기관과 외국인 팔고요. 개인이 65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는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계열들이 다 잘 갑니다. 오늘 7만 원대까지 회복했고요. CJ E&M은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9만 2,800원대. 어제 이 적자의 영업이익을 발표한 신라젠 오늘은 조금씩 회복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5만 6,800원에 흘러가고 있고 헬릭스미스와 포스코케미칼은 모두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가 다시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52만 6,6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HLB 7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39% 하락하면서 7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8위권과 9위권을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펄어비스가 다시 8위권까지 올라왔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시 9위권까지 빠졌습니다.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 약보합권 8만 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장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빠졌습니다. 오늘 1% 상승하면서 5만 5,1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89원에서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 현재 8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모바일 광고의 이제 대표인 그 나스 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광고 시장을 보면은
어떤 모바일 시장이 일반적인 PC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PTV나 이런 광고보다는 확실히 이제 월등한 우위의 광고를 점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모바일 그 광고에 있어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어떤 광고주에게 확실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계속해서 이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 역량을 잘 갖추는 것이 바로 이제 나스 미디어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그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사업이 뭐 다양하게 하지만 그 인터넷하고 이제 모바일 여기에 또 IPTV 또 5개 광고 이런 것까지 뭐 다 이제 아우르는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광고주가 한 번 하고 그 후에 지속해서 광고를 맡길 때 그 회사의 어떤 그 솔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광고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솔루션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전략 수립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회사가 한 600여 개 이상의 그 매체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현재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덕분에 매출이나 이익이 매년 꾸준하게 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년에만 해도 한 17% 이상 매출이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뭐 연평균 13% 이상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죠. 이제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그 별도 영업이익은 한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났는데 한 6.8% 정도 감소하는 영향을 나타냈는데 연결 실적을 보면은 역시 또 훨씬 또 좋아졌습니다. 그런 효과는 그 자회사 이제 프레이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쿠팡이라든가 이런 대형 광고, 쿠팡이 역시 광고는 우리가 뭐 모바일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엄청 많이 광고를 하죠. 그런 것을 그 자회사 프레이드가 하면서 연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뭐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과거에 그 상장된 이후로 작년에 아주 작년 초반이죠. 작년 초반에 93,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그 한 2만 원대 다시 2만 원대로 하락하고 지금 다시 이제 상승의 무드를 타고 있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이것은 한번 완전히 93,000원 갔을 때 주가가 끝난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뭐 아직은 뭐 이런 상태지만 그걸 또 넘어가고 더 이상 간다라고 판단해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이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반등 최근 들어서의 어떤 주가의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쫓아 들어가는 것은 역시 조정 기간이 아직은 짧습니다. 아직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 기간을 염두를 해둔 이런 투자 전략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어떤 4만 원 선을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은 매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4만 5천 원을 돌파하면은 이것은 재차, 2차, 3차 상승 이렇게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가격 전략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 판단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락할 때는 분할 매수 괜찮다 이렇게 하락 시 분할 매수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원이 깨지면은 손절하자. 그래서 짧게 잡아서 4만 원 손절가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P홀딩스 조성욱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입니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에 윈스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9% 가깝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5G라고 하는 모멘텀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저께 코스닥 반등의 가장 주도 업종군이 뭐 최근에 마찬가지입니다만 5G였는데요. 시장이 코스닥이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5G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게 이 실적이라고 하는 막연한 테마가 아니고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실적이 가셔야 될지 모르는 테마가 아니고 지금 3사 이통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역시 실적을 누를 만한 재료는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외국인들이 주도가 돼서 코스피, 코스닥 선물할 것 없이 굉장히 큰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특히 지금은 이 관세라고 하는 부분을 한 손에 쥐고 또 한 손에서는 월가의 눈치를 트럼프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요. 지금 초당적으로 합의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 부분 때문인데요. 미국은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뭐 100년, 200년 된 다리나 도로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승수 효과라고 그러죠.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유발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초당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왜 월가의 눈치를 보냐 하면은 그 인프라 투자의 상당 부분이 민자 유치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을 한다면 그 기업들이 투자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월가의 눈치를 보고 한쪽에서는 강성 있는 관세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증시는 많은 변동성을 가지면서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틀 상승을 마치고 오늘 또 조정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매도 물량 계속 장 막판까지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의미만큼 장 후반 무렵에는 또 한 번의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 계속 제가 5G 관련주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처음에는 에이스테크를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윈스를 추천을 드렸고 그 모멘텀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전부 급등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실체가 있는 실적에 대한 실체가 있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다 끝나가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 실적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가시화돼서 실제 임플리먼트가 되고 그 실적이 가시화돼서 재무 상태에 반영이 되는 그런 업종군들을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5G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텔코웨어인데요. 최근에 5G 관련해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통사들이 이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가입자 유치가 원만하게 되겠느냐, 시장이 확산이 되겠느냐라는 우려감을 마케팅 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낳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재미있는 또 보도가 나왔죠. 60만 군장병이 이제 핸드폰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상사의 주요 고객층으로 급부상하면서 그 부분으로 또 시장 확산에 마케팅 비용에 이 통삼사들이 매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이 업황에 대한 부분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불편함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보들을 보면요. 뭐 2차관이 5G 플러스 전략산업 민관 간담회, 5G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민간 간담회, 어디를 가더라도 정부의 행보들을 보더라도 5G가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역시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모멘텀도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텔코웨어라는 회사는요, 이 음성망 솔루션하고 무선 데이터 솔루션 이 두 가지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IMS라고 그러는데요. 무선 데이터 솔루션이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이라고 해서 코어망에 이제 대응하게끔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내용 자체가 가입자의 뭐 여러분들 위치 정보, 뭐 인증 정보, 권한 부과 정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매출 비중이 큽니다. 일단 무선 쪽의 매출 비중이. 그래서 이 무선 데이터 솔루션 쪽의 매출 비중이 67% 정도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가입자 수 증가에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그 코어망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들이 한번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있고요. 가입자 수 증가에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는 곳이 이 동사입니다. 테크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5G의 모멘텀, 지금까지 막 100%씩 아래에서부터 폭등한 그런 회사들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런 회사는 또 사익 실현에 대한 심리 혹은 외국인 기관들이 마냥 끌어올리지 않겠죠. 또 챙겨놓고 하락을 하면은 또 나중에 담더라도 계속 랠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회원님들 원칙이기도 한데 급등은 오를 때 사지 않고 내릴 때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하시죠. 그걸 다 오를 때 쫓아가서 사지 마시고요. 조금 조정받을 때 오늘 같은 날 오후 무렵 혹은 뭐 지금 어느 정도 장이 하락해서 조금 단기 바닥을 형성할 때 이럴 때 차분히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겠습니다. 이 회사 역시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뭐 지금 정도 가격 아주 무난해 보이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16,500원에서 지금 정도 가격 사이에서 분할해서 사신다라고 생각하고 내일 하루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오늘 하루에 사지 말고 오늘 내일 뭐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혹은 월요일 정도까지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이미 지금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1차 목표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일단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2만 원 돌파하면은 추세 깨지지 않을 때까지 21선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중장기 보유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